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역사의 한 조각.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모두가 아는 그 역사 속 사건들. 우리는 같은 역사를 배우고 모를 수가 없는 인물들에 대해 배웁니다.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역사 속 가리워진 인물들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역사 속 인물들 중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인물들, 조명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의 한 조각을 함께할 아나운서 김예원입니다.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가슴이 말하는데 두 눈이 말하는데 난 다시 또 거짓말을 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분노해봤을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아직도 그 시대의 잔재가 우리를 괴롭고 화나게 하는데요.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의 민족순환기입니다. 당시 우리의 국권을 강탈해간 일제는 우리 민족을 탄압했고 이 시절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들이 바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치지 않는 내 맘만큼 너를 채울수록 난 무너지겠지만 또 널 사랑하고 만다. 오늘의 역사의 한 조각, 독립운동가 조마리아입니다. 조마리아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주목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너의 뒤 그림자를 아니 보이지 않을 만큼 들리지 않을 만큼
오래 가리죠. 내 눈물 밟으면 가까이 다가오는 너. 1862년 황해도 해주군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그의 가문은 조선 선조대 만경현령을 지낸 조복립, 효종대, 한성판윤에 오른 조관 등을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조마리아는 황해도 해주군 광석동에 사는 동갑내기 안태훈과 혼인하였습니다. 안태훈 또한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였기 때문에 두 가문의 결속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에 혼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도 늘 그 자리에 눈 감는 날까지 나 영원히 너를 기다릴게. 지우려 애를 써도 조마리아의 남편이 천주교에 귀의하면서 그 또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하에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식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하였고 그의 장남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인물인 안중근입니다. 네가 없는 이 세상에 시간에 혼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도 늘 그 자리에 눈 감는 날까지 날 (1904년) 러일 전쟁의 발발로 대한제국이 위기에 처하자 그의 남편과 아들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으나 그 다음 해인 1905년쯤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아들들을 따라 진남포로 이주하였습니다. 산에 뛰노네 정둘 곳 없는 이 마음 한없이 서툴던 지나간 시절처럼 다시 돌고 돌아오겠지. 지고 또 한창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1907년 5월 사마항 폐물폐지 부인회의 제2차 의원활동에서 은장도, 은가락지, 은기거리 등 20원 상당의 은제품을 납부하며 국권 회복을 위해 미력이나마 본인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주어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잃어버린 듯한 길을 걸어도 형용할 수 없는 1910년 2월 14일 일제가 그의 장남에게 사형을 언도하자
그는 이토가 많은 한국인을 죽였으니 이토 한 사람을 죽인 것이 무슨 죄냐. 일본 재판소가 외국인 변호사를 거절한 것은 무지의 극치이다. 라며 일제를 강하게 질타했고 죽음을 앞둔 장남을 면회하지 않고 면회하러 가는 다른 아들들에게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라는 마지막 당부를 정했다고 합니다. 문득 떠오르네 현실을 바라보네 그는 자식들과 함께 러시아로 떠났는데요. 1920년 발행된 독립신문에 따르면 그는 해외에 온 이래 거의 쉬는 날 없이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서쪽으로는 바이칼호수에 이르기까지 분주하여 동포를 각성시키는 사업에 종사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음에도 오히려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정 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조금씩 짙어져가는 감정에 연일 그대를 그리지만 또 바라만 보다 걸음을 멈추어 조금 떨어지네 빗소리에 가려진 한숨 해가 저물면 밤이 찾아오듯 내 사랑 어김없이 찾아오죠 걸음보다 더 빠른 내 마음은 오늘도 그대에게 가죠 울다 그는 생전 여중군자, 여걸이라는 평을 들었을 정도로 신망이 높았고 그와 함께 생활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정정화는 그에 대해 너그러우면서도 대의의 밝은 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1927년 7월 위암으로 인해 그는 향년 66세로 별세하였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고문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나도 몰래 그댈 따라 또 웃다가 가질 수 없는 꿈인 걸 알기에 두 눈에 눈물이 고이죠 인연이 아닌 듯 버리고 버려도 까만 어둠 속에서도 지금 달려가고 있어 가로등도 꺼져 있어 파란 별을 보며 갔어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교과서 속에 자리 잡아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알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한 조각 속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줄 오늘의 독립운동가는 조마리아였습니다. 어디서 기다리는지 별빛보다 환하게 빛나서 찾아갈 수 있어 가릴 것이 없는 스스로 피어난 흉내낼 수 없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수많은 분들의 이름 석자를 역사책에 모두 새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 저희는 또 다른 역사의 한 조각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흔들리는 바닥에 지금까지 기획의 제작부 장윤희, 기연출의 제작부 김주연, 기술의 기술부 이명현,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김예원이었습니다.